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끈 1등 공신, 세계 최초로 합리적인 가격과 300km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줬던 전기차, 어떤 차죠?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아닙니다. 그 이전에 쉐보레 볼트 EV가 있었죠. 이 4천만 원대 전기차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야, 진짜 혁신적인 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처음에 2년 동안은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 두세 시간 만에 1년치 물량이 완판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돌풍은 초반 얘기고요. 나중에는 생산부터 수입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인도받으신 분들이 국내에 몇 분 안 되시죠. 그러면서 재작년 말에 조용히 단종되면서 후속 모델은 없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쉐보레가 갑자기 후속 모델 취소를 취소하고 신형 볼트 EV 모델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티저 이미지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와, 디자인은 여전히 예쁘고 이 LFP 배터리 탑재,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 NACS 포트를 적용해서 출시 가격은 3만 달러, 국내 기준으로 4,100만 원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야, 이러면 미워도 다시 한번 쉐보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쉐보레의 신형 볼트 EV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차플레이와 함께 살펴보시죠.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 돼. 사실 쉐보레는 볼트라는 이름을 쓴 차가 두 개였습니다. 볼트 그리고 볼트였죠. 맨 처음에 나온 볼트는 스펠링이 V로 시작하는 볼트였습니다. 2008년에 GM 창립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최초 공개된 차였는데요. 이렇게 생긴 차였습니다. 와, 2008년이면 벌써 거의 20년 전인데 지금 디자인 보세요. 그렇게까지 촌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시에 김영선 디자이너라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이 차 디자인을 총괄했는데, 알고 보니까 괜히 더 멋진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볼트는 100% 순수 전기차는 아니었습니다. 쉐보레는 당시 이걸 볼텍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 다시 유행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였습니다. 쉐보레 형님 대체 몇 년을 앞서가신 겁니까? 당시에 LG화학의 16kWh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구동을 담당했고요. 여기에 1.4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하나 더 붙어서 발전을 담당했습니다. 이 차가 2008년에 공개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했던 차였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진짜 그땐 충전소가 어디 있어요. 충전이라는 건 사실상 집에서만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주행거리 불안이 진짜 극심하던 시절이었는데, 볼트는 당시에 이 불안감을 EREV라는 구조로 해결하면서 Electric when you want it, Gas when you need it 이라고 했습니다. 야, 카피라이트 잘 썼죠? 전기차로 달리다가 필요하면 가솔린을 넣어도 되니까 안심해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 볼트는 1세대 모델 출시 이후에 2015년까지 5년 동안 88,000대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시작 가격이 당시 4만 달러. 이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 같은 이런 프리미엄 중형 자동차들하고 경쟁할 정도의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준수한 인기를 누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나온 게 스펠링이 B로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볼트 EV입니다. 이 볼트 EV가 나오기 전까지 이 전기차 시장은 한마디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전기차를 떠올리면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죠. 하나는 테슬라 모델 S였습니다. 이건 당시에 유일하게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였어요. 성능 면에서 그냥 압도적인 전기차였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에 강력한 퍼포먼스로 이 전기차의 미래와 가능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차였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2016년 당시 테슬라 모델 S 70 모델의 시작 가격이 7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유층을 위한 이 얼리 어답터의 상징 같은 차였지, 이건 보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넘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전기차들은 어땠나? 이 닛산 리프나 BMW i3나 기아 소울 EV 같은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이 차들은 테슬라 대비해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기도 부담스러운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은 출퇴근용이나 동네 마실용이라는 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에어컨이나 히터라도 틀면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하니까 운전하는 내내 주행거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타야만 하는 차들이었죠. 메인카로는 절대 고려할 수 없는 세컨드카의 위치였습니다. 이런 극과 극이었던 시장에 정말 혁신적으로 나타났던 차가 바로 쉐보레 볼트 EV였죠. 테슬라급 주행거리에 닛산 리프급의 가격을 갖고 나온 차. 그래서 극과 극 두 가지 시장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나온 차였습니다. 당시 볼트 EV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 인증 기준으로 283마일, 383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충격적인 주행거리를 달성한 거였습니다. 꿈의 영역으로 느껴지던 이 테슬라의 영역에 발을 들인 최초의 대중
브랜드 차량이었죠. 그러면서 주행거리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당 부분 지워버렸고요. 여기에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이 볼트 EV의 가격은 당시 37,459달러였는데 여기에다가 당시 미국 연방세금 공제액인 이 7,500달러를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3만 달러 아래로 29,99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볼트 EV는 이 장거리 주행 능력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최초의 전기차이자 게임 체인저였고요. 야, 대체 이런 차를 GM이 갑자기 어떻게 만들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볼트 EV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LG였죠. GM은 당시에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가 아니라 IT 기업이었던 LG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단순히 이 부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볼트 EV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두 회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팩 LG화학에서 공급했고요. 전기모터, 인버터,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LG전자에서 공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차내 충전기, 전동 컴프레셔, 전력 분배 모듈, 배터리 히터, DC-DC 컨버터, 급속 충전 통신 모듈까지도 LG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LG가 무려 11개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볼트에 공급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사실상 셰시랑 외관 디자인을 빼면 이 전기차의 성능하고 기능을 좌우하는 거의 모든 알맹이를 다 LG가 채운 거네? 이거 사실상 LG 자동차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서 볼트 EV는 한국 시장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됐고요.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이 한국 시장에 배정된 초도 물량이 단 3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볼트 EV가 많이 팔리는 전 세계 2위 시장이 되기도 했었죠. 미국 현지에서도 볼트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매년 2만 대 안팎의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다가 이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38,000대, 46,000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나오면서 이 차들이 조금 밀린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만 누적 20만 대 이상이 판매된 스테디셀러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던 볼트 EV가 단종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볼트 EV가 단종됐던 첫 번째 이유는 차세대 플랫폼 얼티엄으로의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이 볼트 EV는 GM의 1세대 전기차 플랫폼, 이 BEV2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였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적인 플랫폼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차 노후화됐죠. GM은 앞으로 모든 전기차, 지금 나오고 있는 캐딜락 리릭이나 뭐 쉐보레 이코녹스 EV나 험머 EV나 이런 모든 차들을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모듈형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조립해서 소형차부터 대형 픽업 트럭까지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이 볼트의 BEV 플랫폼은 새로운 얼티엄 플랫폼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GM 입장에서 계속 볼트를 생산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신제품으로 치면 전부 다 이 신제품을 USB-C 타입으로 통일했는데 구형 5핀 충전기 모델을 계속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GM은 이 미래의 핵심인 얼티엄 플랫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구시대의 유산이 되어버린 볼트 플랫폼을 정리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볼트 EV가 단종됐던 두 번째 이유는 수익성 문제였습니다. 볼트 EV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전기차 대중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아주 공격적으로 37,459달러로 책정했죠. 지금 기아가 2025년에 니로 EV를 미국에 파는데 이 가격이 39,600달러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쉐보레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그때는 배터리라든지 뭐 모든 전기차 관련 부품들이 훨씬 더 비쌌을 때인데 그때 볼트 EV를 내놓으면서 지금 니로 EV 가격보다 차를 저렴하게 내놓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개이득이었는데 이 차를 만드는 GM 입장에서는 진짜로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볼트는 이 전략 상품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서 이 배터리 원가도 낮추고 부품도 표준화하면서 많이 팔면서도 돈도 많이 버는 이 수익성 높은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볼트 EV는 이런 전략과는 맞지가 않았죠. 결국에 단종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볼트 EV가 단종됐던 세 번째 이유는 배터리 리콜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 단종 논의는 충분했지만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배터리 화재였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한 일부 볼트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GM은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라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판매된 모든 볼트 이 14만 2천 대의 배터리를
다 교체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리콜에 들어간 비용만 약 20억 달러에 달하고요.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6천억 원 가량 된다고 하죠. 이 돈도 돈대로 들었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볼트라는 이름 자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나 일렉트릭이라고 하면 아직도 예전에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볼트 EV도 이미지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리콜 사태는 결국 단종이라는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부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GM은 이 볼트를 단종시키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더 크고 더 비싼 이 차세대 얼티엄 플랫폼 전기차 이코녹스 EV나 블레이저 EV나 이런 차들로 넘어오겠지?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볼트 단종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정말 수많은 해외 매체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아니 제일 합리적인 전기차를 왜 없애느냐 라는 비판과 아쉬움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전기차 시장이 고가의 전기차 시장에서 작고 저렴한 대중형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볼트를 단종하는 게 진짜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이 막 터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GM의 CEO 메리 베라는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볼트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웃긴 게 당시 메리 베라 CEO는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이 볼트 EV와 EUV 단종을 발표를 할 거라면서 볼트를 가리켜서 이건 낙후된 제품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못 팔 걸 팔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나니까 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라면 다시 내놔야죠 하면서 볼트를 다시 내놓게 됐다는 겁니다. 아, 웃기죠. 어쨌든 결국에 볼트는 이 소비자들의 강력한 재출시 요구로 인해서 다시 출시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GM 입장에서도 볼트라는 이름이 가진 강력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수많은 팬을 확보한 이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홍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차세대 볼트로 등장하는 게 마케팅 측면에서 봐도 훨씬 효율적일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GM은 볼트를 재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막대한 개발비였죠. 지금 차세대 볼트를 내놓을 생각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부터 얼티엄 플랫폼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를 개발하려면 개발하는 데에만 최소 4-5년 시간이 걸릴 거고 개발비도 막대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거 새로 개발하는 사이에 경쟁사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모두 차지해버리겠죠. 그래서 GM은 묘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묘수는 바로 재활용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볼트를 처음부터 개발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셰시나 디자인은 최대한 그대로 가져오면서 여기서 기존 볼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신형 볼트는 완전히 새로운 신차라기보다는 기존 볼트의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형 볼트 EV는 대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볼트 EV 쉐보레가 이렇게 5장의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사실은 김색에 이미 해외 매체들에서 실차 사진이 다 찍혀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 볼트 EUV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해치백형 볼트 EV, SUV형 볼트 EUV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해치백형 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SUV형이었던 이 볼트 EUV 형태를 가지고 신차를 만든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름만 이제 EUV에서 이제는 그냥 볼트 EV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신형 볼트 EV는 기존 볼트 EUV를 대대적으로 페이스리프트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보닛이나 충전구가 있는 측면 팬더나 도어 등 이 핵심적인 철판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정말 개발 비용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볼트 EUV와 차체 크기도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기존 볼트 EUV가 길이가 4305mm, 너비가 1770mm, 높이가 1615mm, 휠베이스가 2675mm라서 지금 기아 EV3랑 거의 비슷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볼트 EV도 이런 크기로 나와서 기아 EV3와 박 터지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디자인을 보면 기존 대비해서 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DRL이나 헤드램프는 기존 걸 거의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느낌인데 이 차체 좌우를 가로지르는 검정색 바가 새로 추가됐고요. 여기에 쉐보레 보타이 엠블럼도 검정색으로 통일감 있게 들어가서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기존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도 내연기관 그릴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 신형 볼트 EUV는 이 전기차의 특성을 더 살려서 막혀있는 그릴 상단부는 더 매끄럽게 다듬고 이 하단부에는 패턴을 넣어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깔끔하고 정돈된 SUV의 인상을 주도록 하고 있네요. 자, 후면부도 보면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을 개선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테일램프가 적용됐어요. 기존에는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이 Y자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Y
Y자이기는 한데 더 얄쌍해지고 램프는 이 윗부분에만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램프가 얇아지면서 기존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형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볼트 EV는 기존에 진짜 선 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방향지 시등이었죠. 지금 여러분 투싼이나 카니발 이런 차들 보고 현대기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깜빡이를 저기 넣은 거냐, 하나도 안 보인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볼트 EV의 방향지 시등을 보고 오면 현대기아가 선녀였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 볼트 EV는 방향지 시등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또 북미 규정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쉐보레는 국내 차량을 5만 대 이하로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한미 FTA 규정에 따라서 방향지 시등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놔도 문제가 없었던 거였는데요. 이게 방향지 시등 겸 브레이크 등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 이게 지금 차선을 변경한다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지 이 뒤따라가는 차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지 시등이 빨간색인 게 미국에서는 왜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안 헷갈리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신형 볼트 EV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하단 방향지 시등 램프가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 보여지는 요건 이제 그냥 후방 리플렉터로 생각이 되고요. 방향지 시등은 이제 상단의 테일 램프가 방향지 시등 역할도 할 걸로 생각돼요. 그냥 이게 노란색으로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후면 하단부 같은 경우도 패턴을 넣어서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더 안정감 있고 디테일이 강조되는 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신형 볼트 EV, 이제는 과거 볼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첨단 기능도 갖추고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GM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슈퍼크루즈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GM이 자랑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고정밀 지도 데이터와 GPS,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다 합쳐서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고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간 거리, 차선 중앙 당연히 유지해주고요. 차선도 알아서 변경해줘요. 기존 볼트는 그냥 차간 거리 조절만 되는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와, 진짜 좋아진 거죠. 물론 테슬라의 FSD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도심에서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알아서 주행하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 볼트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국내에도 GM 한국 사업장이 지난 11일에 슈퍼크루즈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안 돼서 이게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출시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자, 실내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바뀝니다. 운전석 디지털 클러스터,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더 커지고 선명해집니다. 요즘 쉐보레 다른 전기차들과 같은 수준의 스크린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요. 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야 무선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 기본기 자체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존 볼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이 50kW급의 느린 급속 충전 속도가 이제는 최대 150kW급으로 대폭 향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전기차를 팔 수 있죠. 그러면 배터리는 뭐가 들어가나?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탑재할 계획이라고 해요. 중국산 배터리라면 일단 싫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볼트 EV는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 전기차니까 무엇보다 가격을 위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추후에는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조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GM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1회 충전으로 270마일, 433km를 주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주행거리도 넉넉해서 한 번 충전으로 꽤 오랜 시간을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 NACS 포트가 제공됩니다. 미국에서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그냥 넘사벽,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ACS 포트가 제공되면 아마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도 충전 스트레스가 극도로 낮아질 걸로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평유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고속도로에도 슈퍼차저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사용성이 있어서 이 CCS1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NACS 포트를 장착하고 이대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쉐보레 신형 볼트 EV 출시 가격은 3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 4,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나면 3천만 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올 연말에 신체가 공개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국내 출시는 아마 내후년은 되어야 되겠죠. 바야흐로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쉐보레 신형 볼트의 출시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